물가가 올라가는 것. 지금 서민 생활이 그만큼 힘들어진다는 거거든요.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꼽으라면요. 첫 번째는 일자리고요. 두 번째는 물가입니다.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 물가가 좀 올라가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 고통의 크기는 점점 더 커집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제목을 안 그래도 힘든데 지하철 요금까지 올린다 이렇게까지 달았겠습니까?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 그 상황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기요금을 올리든 지하철 요금을 올리든 이렇게 올리려고 그러면요. 내부의 혁신부터 먼저 가져가야 돼요. 내부의 혁신에 대한 이야기, 구조조정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없고요. 올린다는 이야기만 계속하고요. 그것도 뭐 찢어서 올린대 찢어서. 뭐 300원을 올려야 되는데 150원을 올린대 150원. 아니 찢어서 올리는 건 올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치인의 논리거든요. 정치인의. 이게 만약에 말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다면 저는 지하철이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이라는 저는 칼을 들이댈 겁니다. 들이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변하고 전기요금을 올리든 가스요금을 올리든 지하철 요금을 올린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도 고생한다. 저렇게 고생하는데 좀 올라가는 거 우리가 양해하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꼼수로 자꾸 올리는 모양새가 보이거나 그렇지 않고 말입니다. 지하철 요금 계속해서 이렇게 올린다면 아마도 말입니다. 국민들은 안 그래도 어려운데 더 어렵다는 이야기 당연히 나올 겁니다. 이게 150원만 올리는 게 아니거든요. 왜? 지금 지하철 요금만 올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다시피 지하철 요금은 150원 지금 올리고 나중에 또 150원 올린다고 이야기는 했으나 지금 지하철 요금이 1250원에서 1400원까지 올라가는 거고요. 간선 지선버스 요금은 300원 올려서 1500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광역버스는 700원을 올려서 3000원까지 올라가고요. 마을버스는 300원 올려서 1200원이 올라갑니다. 심야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350원을 올려서 2500원이 됩니다. 여러분 시장에 이렇게 올리잖아요. 뭐 150원 올리고 많이 올리는 게 700원 올리는데 무슨 시장에 충격을 주며 안 그래도 어려운데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느냐 아픈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냐고요? 이 첨화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고 했잖아요. 150원을 올렸는데 하루에 말입니다. 왔다 갔다 하면 300원이 오르는 거예요. 그죠? 하루에. 하루에 300원이 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가족이 만약에 5인 가족이라고 쳐요. 5인 가족. 그러면 300원 곱하기 5인이죠. 그럼 1,500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1,500원이 30일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30일이 된다고. 30일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오르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4,500원이 오르는 거잖아요. 4,500원. 한 달에 4,500원씩 계속 더 들어가죠. 거기다가 간선이나 지선버스까지 타면 더 심각해지죠. 안 그래도 지금 가스료, 전기료 계속 오르기 때문에 충격이 굉장히 심한데 이게 똑같이 오른다고 이야기하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지하철 요금을 150원 올리고 하반기 이후에 또 2024년 하반기 이후에 150원 추가 인상한다고 하는 게 이게 명분이 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조조정이 저는 명분이라고 생각해요. 구조조정. 지금 전기요금도 말입니다. 3,200원 올렸다고 하지만 누진세를 합치면 70%까지 올라간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가스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메가줄당
1.04원이 올라서 한 달에 4,431원이 오른다고 하지만 이게 누적이 되면 누적이 되는 만큼 충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국민들의 삶은 굉장히 피폐해집니다. 공공요금이 올라가면 다 올라가거든요. 안 올라가는 게 없습니다. 전기가스 요금이 올라가면 다 올라가죠. 버스 지하철 요금이 오르면 다 올라갑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물가는 지금 상승 곡선이에요. 안 그래도 지하철 요금 외식 물가를 보면 여러분 4월에 7.6%까지 올라갔어요.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다. 먹고 살기 힘든데 이게 물가까지 이렇게 폭등을 하면 아마 말입니다. 지금 공공요금을 이렇게 올리면요. 물가가 안 떨어질 겁니다. 계속해서 올라갈 겁니다. 그것은 말입니다. 여러분이나 저에게도 작은 빗방울이지만 가랑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가랑비에도 옷이 젖잖아요. 전 그래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벌이가 시원치 않다는 겁니다. 가구당 월 평균 실질소득 증가율을 보면 2022년 기준 작년 기준입니다. 마이너스 2.8%입니다. 게다가 2023년 1분기에도 마이너스 1.1%라고 하잖아요. 벌이는 줄어들고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그러면 서민의 삶, 국민의 삶은 더 고달퍼진다는 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그러면 대안이 없느냐? 대안이 있다니까요. 대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돼요. 구조조정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이 일어난다는 거, 이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거고요. 시민을 우습게 보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구조조정이 일어나야 되고요. 구조조정만이 말입니다. 국민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 막무가내식으로 공공요금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올린다면요. 국민적 저항도 반드시 받을 겁니다. 저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 이것도 말입니다. 더 빠르게 추진을 해야 합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지하철요금, 버스요금 다 올라가면요. 소득이라도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경제가 활력이 생기면 소득이 늘어나잖아. 일자리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 정부는요. 구조조정을 아주 확실하게 하고요. 그에 따르는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정부의 어떤 규제 협파 이런 게 뒤따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맹목적으로 어떤 권력의 힘을 가지고 밀어붙인다면 아마도 국민들은 굉장히 큰 저항을 할 것입니다.